자, 매해마다 신인 드래프트를 뽑으면은 1군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보통 1라운드 선수들이에요. 이 김태견 선수도 두산에서 1라운드로 뽑혀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신인왕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25시즌에도 1라운드 선수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화의 정우주 선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뽑힌 삼성의 배찬승 선수, 그리고 두산의 박준순 선수, 그리고 1라운드 김영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선수가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두산의 2라운더 최민석 선수인데요. 여러분들도 수치를 직접 비교해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고, 저는 26시즌에 이 최민석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고, 아마 26시즌에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은 말도 못하는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라 두산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찍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25년도에 자, 첫 해에는 바로 두산의 미래 첫 번째로 대단한 선수가 될 것 같은 이 최민석 선수를 뽑았어요. 바로 지금 2라운드에 뽑혔는데 오히려 1라운드 선수들보다도 더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현재까지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선수 되게 재밌죠. 집에서 보다가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두산의 2라운드 최민석 선수는 이제 김태견 선수의 직구를 가까이서 보고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이 드래프트 당시에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상위 지명 유력 선수들은 KBO에서 미리 초대하는데, KBO에서 이 최민석은 KBO가 초대장을 보낸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산이 정말 날카로운 스카우터의 눈으로 이 최민석 선수를 2라운드에 픽했던 거죠. 그러면서 최민석 선수가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몸이 좀 말랐잖아요. 그런데 구속에는 자신이 있어 했고 140 후반을 던진다고 밝혔던 그는 실제로 140 후반을 던졌죠. 프로에 와서. 그리고 최민석 선수는 1년 선배이자 신인왕 1순위로 꼽히는 김태견에 대해 실제로 김태견 선수가 난리가 났었죠. 이때 1라운드 2순위로 뽑혀가지고 3승 2패 뭐 17세이브 뽑히자마자 그냥 두산의 마무리로 난리가 났잖아요. 자책점 2.09로. 그러면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구위, 그러니까 보통 1라운드 선수들은 이런 말이 안 되는 구위를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1라운드 선수조차도 최근에 1라운드로 뽑혀서 선발을 뛴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 투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 선발로 로테이션을 돈다? 이런 선수는 최근에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최민석 선수는 바로 두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뛰었던 선수죠. 그만큼 대단한 선수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잠실 근방에 집이 있어서 학교 코치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 선수가 이제 출퇴근이 집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집하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우면 또 작업 능률도 흐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리고 뽑히고 나서는 일단 1군 스프링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 번만 반짝이지 않고 꾸준히 반짝이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자리 잡은 후 선발 투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선발 투수 기회를 받았죠. 실제로. 자, 그리고서 올 시즌 WAR 뽑힌 이 어린 선수들, 요 나이로 지금 제가 뽑은 선수인데요. 19세의 선수들로 뽑았는데 김영우, 그 다음이 최민석입니다. 김태견 선수도 이 생일이 안 지났나 어쨌든 1.32, 그 다음에 정우주 선수 1.23, 배찬승 선수 0.59, 황준서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뽑힌 신인 선수 중에 WAR 1이 넘는 선수는 김영우, 최민석, 정우주밖에 없고요. 이닝을 보시면은 77이닝,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죠. WHIP도 준수한데, 그런데 이거는 더 놀라운 거는 선발로 거둔 WA라는 거예요. 이 75이닝이 선발이에요. 그래서 무려 두 번째는 기아의 김태형 선수인데 13.1이닝밖에 안 돼요. 정우주 선수도 5.2이닝밖에 안 됩니다. 황준서 선수는 2년 차인데 45이닝이에요. 근데 최민석 선수는 1년 차에 무려 75이닝을 프로에서 던졌다는 겁니다. 이 이닝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일단 어린 선수는 방어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이닝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 팀에서 이 선수를 믿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민석 선수가 두산에서 기대하는 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김영호 선수, 뭐 정우주 선수,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0이닝, 48이닝, 52이닝을 구원해서 던진 거지. 이렇게 선발로 실제로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민석 선수가 2006년생이죠. 그리고 188에 84. 몸무게가 조금 나가요. 사실 그냥 딱 봐도 말랐는데 놀랍게 7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피안타율이 무려 2할 4푼 8리밖에 안 돼요. 되게 낮은 피안타율이고 WHIP도 1.36이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임창규 선수의 이 국내 선발 투수 중에 대다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도 WHIP가 1.3대 그리고 피안타율이 2. 이렇게 2할 4푼 정도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뒤져보면은 요거까지 준비할 걸 직접 비교하게 진짜 대단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자책점이 4.4가 되는 거는 마지막 10경기에 자책점이 5점이죠. 그 이유가 투심이라는 공은 힘을 많이 써서 던져야 되는 공이에요. 그래서 투심은 등판 간격이 멀리일수록 더 효과적인 공이고요. 이 선수 지금 보시면은 아직 프로 레벨의 몸이 아니에요. 이 188에 84는 솔직히 몸무게가 100kg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프로 레벨의 그런 체격이 다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두 경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여러 경기도 있지만 일단 첫 승, 뭐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5이닝 무실점. KT 상대로. 그 다음에 요 기아전은 승은 아니었지만 5이닝 이렇게 2실점 2자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이 두 경기가 되게 눈에 띄어서 이 두 경기로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퓨처스에 오자마자 무실점 이 지금 상무의 선수들 타격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25시즌에. 그래서 상무를 3대로만 자책점이 2.7, 3과 3분의 1인 1실점. 그리고 그 다음에 4와 3분의 1이 무실점. 아, 2군에선 더 이상 볼 게 없다. 자책점 0.75로 그냥 바로 1군으로 투입됐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공을 던졌던 거죠. 실제로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는 했지만 피안타율이 1할 3푼 3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WHIP가 1.25다. 그 얘기는 4사구가 조금 많았다는 거죠. 4이닝에 4사구가 3개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제구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보시면 146, 144의 투심, 그 다음에 이 130의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구속이 146이 최고 구속이었어요. 막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타자들이 못 쳤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허경민 선수 상대로 공을 던지는데, 자, 홈플레이트보다 한참 바깥쪽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쭉 휘더니 한가운데까지 가요. 지금 보세요. 한참 바깥쪽이었어요. 지금 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근데 쭉쭉쭉 우타자 몸쪽으로 완전히 휘는 이 투심 144km. 이러면은 방망이에 빗 맞아요. 공이. 그러면서 내야 땅볼을 유도하는 게 투심의 정말 가장 좋은 공이죠. 그러면서 아까 보시면 요쯤에 있던 공이 요렇게까지 한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민석 선수의 투심이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공을 던지면 또 이게 한참 바깥쪽이잖아요. 그런데 오 하더니 이번에는 안쪽으로 와요. 낮게 떨어지고, 그리고 130이니까 이게 슬라이더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에서 어쨌든, 그런데 구속 차이가 많이 나고 낙폭이 훨씬 크죠. 지금 아까 투심은 낙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 투심이 요 높이였어요. 그런데 요렇게 그렇게 차이 낙폭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슬라이더는 요 높이였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죠. 벨트 아래로.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오더라도 슬라이더는 당연히 공도 느리고 훨씬 더 많은 낙폭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망이에 또 빗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야 땅볼을 가지는 거야. 엄청 높이에서 또 가운데까지 오는 이 슬라이더 투심.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휘고 같은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거. 다 우타자 몸쪽으로 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슬라이더가 훨씬 더 많이 낙폭이 크다. 그 다음에는 리그 최강 타자 중 한 명이었던 안현민 선수를 포크볼로, 그리고 로하스 선수는 또 투심으로 잡아내는데요. 자, 보시면 또 이렇게 한참 멀어요. 엄청 멀죠? 근데 이거 뭐야? 여기까지. 자, 지금 보시면 이 생각보다 근처예요. 근데 지금 거의 뭐 팔꿈치 쪽인데 안현민 선수가 워낙 하체가 좋으니까 이 떨어지는 공을 굉장히 따라가면서 밸런스 있게 친 거예요. 하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요렇게 딱 치는데
맞았을 때는 완전히 이제 자세가 무너지죠. 왜냐? 138의 포크볼. 너무나 낮은 공까지 온 거죠. 지금 실제로 여기 팔 위치까지였는데 벨트 높이도 아니라 팔 위치에서 이 무릎 아래까지 떨어진 거예요. 완전 스트라이크 존 하단에 138 포크볼. 그러면서 이걸 또 선수가 잘 잡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낙폭이 크죠. 이 포크볼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그러면서 낙폭의 차이, 뭐 포크볼이 슬라이더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구속이 더 느리고, 그 포크볼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고, 그리고 투심은 좀 많이 아직은 안 떨어지고 손에 힘이 아직 없어요. 악력이나 뭐 이런 게. 그래서 투심이 가장 덜 떨어지지만 횡으로 많이 휘고 약간 요런 구종이거든요. 그래서 로하스 선수에게도 자, 이게 이렇게 휘면은 좌타자 기준으로 이렇게 뒤에서 날라옵니다. 뒤에서 마치 좌투수가 던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투수가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뒤에서 날라와요. 지금 엉덩이 뒤에서 날라와서 오니까 완전히 몸쪽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떨어졌어요. 투심이. 요번에는 손에 힘이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높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벨트랑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투심에 힘이 있어서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이 원래 뭐 이제 아나콘다 투심이라고 하잖아요. 소영준 선수나 치리노스 선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면서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아나콘다처럼 요렇게 오른쪽으로 휘면서 떨어지는 게 투심인데, 정확하게 그 투심을 보여줬던 공이에요. 이 로하스 선수에게 던진 공이.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투심의 장점, 내야 땅볼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타자 기준으로 거의 좌타자에게 슬라이더 같이, 근데 겁나 빠른, 그게 투심이 되는 거죠. 좌투수가 던지는 좌타자의 슬라이더 같은 느낌으로 몸쪽 뒤에서부터 이 등 뒤에서 날라오는 이런 공이 투심이었죠. 그래서 최민석 선수가 지금 현재 이 신인 투수가 첫 승리를 했고, 이 공을 탁 분석을 하면은 이 선수 공의 무브먼트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직구가 아무리 빨라도 오히려 이런 무브먼트 있는 투심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실제로 후라도 선수, 소영준 선수,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투심을 던지면은 보통 타자들이 투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민석 선수가 그 두 경기라니까 자책점이 2점으로 떨어졌고, 아직 볼넷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WHIP는 1.22밖에 안 되고, 정말 놀라운 건 POPS가 0.488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OPS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장타를 허용하지 않는 투구를 하는 거죠. 왜냐? 워낙 공의 무브먼트가 심하니까. 자, 그래서 최민석 선수가, 제가 요 기아전을 또 잡았는데, 또 131의 슬라이더, 그 다음에 144의 투심. 이번에는 좀 빨리 갈게요. 좌타자는 여기서 오면은 좀 덜 좋죠. 왜냐하면 더 등 뒤에서 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공의 변화가 엄청 심하죠. 지금 이게. 지금 보이세요? 요렇게 벨트보다 한참 위에서, 아니 어디까지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이게 공이. 그러면서 낮게 떨어지죠. 그래서 130의 슬라이더인데 보시면은 바로 빗 맞으니까 투수 앞 땅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되고, 그 다음에 김태균 선수에게는 또 여기 굉장히 멀리 있죠. 지금 홈플레이트보다 한참 멀리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요. 근데 지금 딱 이게 우리가 구속을 보지 않아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높은 쪽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횡으로 많이 휘었다? 이러면 투심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휘면서, 자, 실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트라이크도 아니라 볼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꺾입니다. 그리고 구속 144. 그러니까 배트 안쪽에 맞으면서 이러면 내야 땅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투심이 원래 이런 구종이니까. 자, 아까 슬라이더가 한참을 왔죠. 지금 첫 번째 위치를 다시 보면은, 아까 요 슬라이더 위치, 요거는 이제 봐야 되니까, 슬라이더 위치가 배트 앞에서는 여기였어요. 여기 완전 몸쪽에 붙어 있는 게 이 몸쪽 위에 여기까지, 또 높이도 이만큼 있던 게 지금 130의 슬라이더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더는 낙폭도 크고 굉장히 구속이 차이가 나니까 투심하고, 요거의 타자들이 정말 투심이 기다렸다가 치는데 같은 피칭 터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피칭 터널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요 위치여도 아까는 슬라이더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투심이 몸쪽으로 붙은 거죠. 구속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이 투심이 엄청난 위력을, 아까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저는 재밌었어요. 무사 2, 3루였거든요. 요 박찬호 선수의 요
포수 실책으로 무사 2, 3루가 됐는데 이 무사 2, 3루를 막은 게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이거를 잡았는데요. 최원준 선수에게 초구 슬라이더. 근데 이게 좌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또 이제 이쪽으로 휘죠. 여기서 뒤쪽에서 날라와야 더 위력적인데 어쨌든 여기서 또 이제 바깥쪽으로 휘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요 슬라이더에 또 최원준 선수가 이렇게 내야 플라이 아웃. 그리고 윤도현 선수를 투심으로 잡고 최용호 선수는 폭투로 잡아내는. 그러니까 수비도 되게 잘해요. 날렵하고 센스가 있어서. 그래서 윤도현 선수에게도 지금 보시면 이게 투심이잖아요. 그러면 자, 한참 바깥쪽인데 어디까지 가는지. 그쵸? 한참 몸쪽으로 와서 이렇게 또 내야 땅볼.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또 여기까지 와요. 145의 투심. 이거를 타자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대다수의 투수의 공하고 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 공은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리고 최용호 선수에게는 제가 볼 때는 좌타자에게 이제 몸쪽으로 휘는 제구를 던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몸쪽으로 당연히 이제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덜 갔어요. 그러니까 폭투가 됐는데 그거를 또 센스 있게 아웃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최민석 선수의 구종을 딱 보면은 투심 53.1, 슬라이더 33.8, 포크볼 13.1인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포크볼이 위력적일까요? 슬라이더가 위력적일까요? 슬라이더가 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피칭 터널이 똑같은데 더 느리고 느릴수록, 그러니까 구속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위력적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투심 슬라이더를 위주로 던지고 있고 실제로 77과 3분의 이닝을 던졌죠. 되게 많은 이닝을 던졌고 자, 실제 구종 가치가 슬라이더가 무려 13입니다. 지금 슬라이더가 13,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4푼 8리, 투심이 1.7, 포크볼이 0.2예요. 왜냐하면은 구속이 똑같은데 지금 보세요. 투심, 그 다음에 포크볼, 슬라이더인데 구속 차이가 더 많이 날수록 오히려 더 좋겠죠. 기왕이면은 피칭 터널이 똑같으면은 구속 차이가 많이 날수록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슬라이더가 더 매력적인 구종이 되겠죠. 그러면서 피안타율도 역시 슬라이더가 1할 6푼 8리, 그리고 투심, 그 다음에 포크볼.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자들은 다 같은 피칭 터널로 오기 때문에 지금 투심, 슬라이더, 포크볼을 다 같은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투심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왜냐? 투심의 구사율이 당연히 제일 많을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장타율도 포크볼이 더 크고 슬라이더가 더 작죠. 그래서 3개의 구종을 던지지만 아직은 포크볼은 자기 구종이 아니다. 그리고 투심이 아직은 이 직구, 투심이 아래로 가라하지 않고 횡으로만 휘기 때문에 그라운드 볼 비율이 그라운드 땅볼 그 플라이 비율이 1.4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확실히 우타자한테는 1할 9푼 1인데 좌타자한테는 2할 9푼 3리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좌타자의 몸쪽으로 들어가는 구종이 아직 없어요. 전부 다 우타자 몸쪽으로만 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오히려 힘이 있었을 때는 2할 2푼이었는데 후반기는 2할 7푼, OPS도 훨씬 올라가죠. 왜냐? 투심이라는 거는 공의 이 손의 힘이 더 강해야 되거든요. 체력이 좋을 수. 그러니까 악력이 딸려도 투심의 무브먼트가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즌 초에 이 시즌 초 투구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자, 실제로 이게 소영준 선수랑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 소영준 선수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투심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선수는 저는 소영준 선수로 보고 있거든요. 소영준 선수의 1년 차가 자책점 3.86에 WHIP 1.4 그리고 WAR이 3.56이었는데요. 이 선수가 삼진을 많이 잡지 않아요. 보면 6.23. 투심 볼러들은 기본적으로 삼진을 잡기보다는 맞춰 잡습니다. 그리고 볼넷은 3.05개, 근데 최민석 선수가 3.94개, 홈런이 소영준 선수는 0.41개인데 최민석 선수가 0.81개. 그 이유는 너무 아직은 가볍다. 왜냐? 몸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프로의 몸은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 피안타율 2할 7푼 4리인데 이게 놀랍다는 거죠. 피안타율이 2할 4푼 8리입니다. 대박이죠. 피안타율이 2할 4푼 8리예요. 그러니까 소형준 선수보다 피안타율이 낮아요. 지금 출루율도 3할 3푼 7리, 3할 3푼 6리예요. 출루율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장타 허용만 조금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아직은 공이 가볍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 개수도 16.3, 17.3개인데 요게 공이 가볍고 아직은 제구가 볼넷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구종 가치가 잘 보세요. 투심과 체인지업이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공이 필요해요. 우투수의 체인지업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투심, 커터, 체인지업. 그런데 여기에 소영준 선수가 이제는 커터를 던집니다. 자, 커터도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좌타자 몸쪽으로 휘어 들어가죠. 커터가. 우투수의 커터는 원래 슬라이더가 좌타자 쪽으로, 그러니까 우타자 바깥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커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민석 선수의 구종 중에 유일하게 없는 거는 좌타자 몸쪽으로 가는 반대 방향이었고 전부 다 우타자 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오히려 필요하죠. 슬라이더가,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가 지금 신기하게 투심하고 같은 방향인데 원래 우투수의 슬라이더는 좌타자 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커터를 익히게 되면은 이 최민석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커터를 익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슬라이더를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터를 익히는 게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가 신기하게 투심과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투수의 슬라이더 방향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소영준 선수가 보세요. 투심을 던지잖아요. 50.5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프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금 올 시즌 커터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왜겠어요? 방향이 반대로 가는 구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터가 28.1%로 완전히 늘었죠. 그러니까 최민석 선수도 반드시 뭘 익혀야 된다? 커터를 익혀야 된다. 라는 게 당연하게도 이 최민석 선수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기 지금 체인지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슬라이더가 이 소영준 선수의 체인지업보다도 훨씬 위력적이에요. 왜냐? 이게 이닝이 적을수록 구종 가치가 작은데 지금 소영준 선수의 체인지업이 17.3인데 77이닝에 최민석 선수의 슬라이더가 12.8이다. 지금 슬라이더가 훨씬 더 위력적인 거예요. 실제로 피안타율도 소영준 선수의 피안타율 체인지업이 2할 6푼 1, 2, 장타율이 4할 3푼 5인데 지금 최민석 선수의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6푼 8, 2, 장타율이 2할 9푼 9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슬라이더가 너무나 완성된 구종이라는 거예요. 결정구가 이미 투심만으로도 훌륭한데 완벽하게 프로 레벨에서 통하는 결정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 딱 하나만. 근데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으니까 사실 커터를 장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구종이 아니거든요. 커터가. 그래서 요거를 익혀서 26시즌에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두산 영상도 많이 찍을 텐데 1월 1일에 두산 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선물로 드리는 거고 잠실 구장 지금 이제 다시 뭐 이렇게 공사해서 잠깐 바뀌기 전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